김준석 사장은 종업원 10명 넘게 거느리고 전자부품을 조립하는 중소기업 사장이다. 나이가 40 중반인데 그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 46이 되도록 수천 년은 구경을 못한 그에게 부활을 돋운 것은 그의 친구인 건축업을 하는 정상달이란 친구인데 고향도 동양이고 집도 가까이 있어서 술 생각이 나면 서로가 서로를 찾아 같이 술잔을 기울이는 전형적인 그런 사이다. 그런데 몇 달 전 정 사장과 룸살롱에서 계집을 끼고 술을 마시던 중 정 사장이 정양은 뜨끔하였다. 며칠 전에 친구인 인숙이랑 애가 남자친구와 별표를 잘 못하여 임신되었다고 돈을 차용하여 달라기에 장부를 조작하여 회사 공금을 슬쩍 한 것을 사장이 지적한 것이다. 그건 사장님 안 계실 때 소방서에서 나와 소방 점검하러 와서 그분들에게 하자. 공장장도 아무 말 안 하던데 하며 정양을 쳐다보자 정양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하였다. 김 사장은 그걸 보고 요것이 벌써부터 공금 횡령 시작하네 하는 생각에 웃음이 나왔으나 내색을 안 하고 공장장 불러와 하고 말하자 정양은 소파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는 사장님, 죄송해요. 실은 친구가 임신을 했다며 수술비가 없다기에 하며 훌쩍대었다. 야, 임마. 그렇다면 나에게 말하면 달라면 줄 수도 있을 건데 장부로 속여 하며 장부로 정양의 등을 치자 정양은 계속 죄송하다는 말만 하였다. 조금 더 겁을 주고 내 속 셈을 이야기하자는 생각을 한 김 사장은 공금 횡령이면 해고가 문제가 아니라 콩밥이야 콩밥 하자 정양은 버럭 무서워졌다. 친구들은 사무직에 취업을 못하여 현장에서 공순이로 썩는데 이만한 회사의 사무직이 어딘데 지금 사장이 콩밥을 들먹이자 온몸에 식은땀 입이 오듯이 흐르는 기분이었다. 속으로 바로 벗고 육탄 공세를 펼까 하는 생각도 순간적으로 하였지만 지금 사장의 표정을 보니 그것도 안 되게 뻔하였다. 정양은 두 손을 비비며 한 번만 용서하여 달라고 김 사장의 바지를 잡고 애원을 하였으나 사장은 탁자 위에 전화기를 잡더니 일자를 누르자 정양은 112에 전화하는 줄 알고 사색이 되어 전화기를 붙잡고 애원을 하였다. 전화기 이리 줘. 정 사장 격리 공금 횡령하였다. 몇 년 살다 나왔는지 물어보게 하기에 한편으론 안심이 되었으나 한편으론 두려웠다. 사장님 시키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할 테니 한 번만 용서하여 주세요. 하는 말이 나오자 김 사장은 속으로 되었다 하는 생각에 좋아. 그럼 내가 무슨 부탁을 해도 들어줄 수 있지? 하자 정양은 바로 네. 하고 대답하자 김 사장은 정양에게 앉으라고 하고는 휴지를 한 장 빼서 눈물 닦으라고 하고는 정양이 눈물을 닦을 동안 담배를 한 대 피우며 정양을 보자 정양도 사장의 눈치를 힐끔힐끔 보며 눈물을 닦고 사장이 무슨 말을 할지 고개를 숙이고 기다렸다. 김 사장은 담배를 다 피우고는 정양에게 너 참 간도 크다. 어디서 감히 하며 엄포를 한 번 더 주자. 죄송합니다. 하며 또 울먹이려 하자 김 사장은 울지 말라고 하고는 점잖은 말씨로 그 말에 정양은 사장의 의도를 알 듯하였다. 글쎄요. 저 주위에는 없는데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수천년은 왜요? 하자 김 시장은 헛기침을 몇 번 하고는 이런 이야기 너한테 하면 안 되는데 하며 말을 흐리자 정양은 특유의 애교 섞인 목소리로 사장님 일 제가 모르면 누가 알아요? 하며 김 사장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황양은 정양이 사장실에서 한참 만에 나오자 분명히 빠구리를 하였다고 생각했다. 사장은 지금껏 하루에 둘 달을 연달아 먹은 적이 없었기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으나 장부 가지고 들어오라는 사장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들어왔으나 내심 불안하였다. 더구나 돈 입출금 되는 격리 장부와 대조하며 보는 사장이 무서웠다. 황양. 이거 입고 수량이랑 출고 수량이 너무 안 맞는데. 분량 보고서 가져오라고 해. 하며 호통을 치자 황양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사장님 그게 하며 말을 못하였다. 뭐야, 이 쥐꼬리만 한 계집애가 회사 물건 훔쳐. 절도로 쳐넣을까? 하며 전화기를 잡았다.
여기 황양도 김양과 같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비비다가는 사장이 전화기를 잡자 전화기를 낚아채며 애원을 하며 울자 한참을 담배를 피우며 황양 입에서 김양이 하던 말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이년아, 네가 유반장이랑 살림하는 줄 안다. 이것들이 겨우 학교 졸업하자 바로 살림이라니 흐으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이 시키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다 할게요. 네. 한 번만 용서하세요. 네. 사장님, 하며 애원을 하였다. 후후, 걸려들었다 하는 생각에 역시 휴지를 몇 장 꺼내어 닦으라고 말하고는 다시 새 담배에 불을 붙이고 피우자 황양은 휴지로 코를 풀며 눈물을 닦으며 사장을 보았다. 호통 칠 때보다는 많이 누그러진 느낌이 들어 조금은 안정이 되었다. 김 사장은 황양의 눈물이 대충 닦여지자 역시 긴 한숨을 쉬며 너 참 간도 크다. 어디서 감히 하며 엄포를 한 번 더 주자. 죄송합니다. 하며 또 울먹이려 하자 김 사장은 울지 말라고 하고는 점잖은 말씨로. 그런데 그 애의 집요한 색밝힘 등의 넌더리가 나 김 사장은 넌지시 정 사장에게 이야기하고 인수하라 하자 그 애를 먹고는 자기 타입이었다며 그날 그 술을 산 것이었다. 그 후로 연숙이는 정 사장 사무실로 옮겨 정 사장 사무실 골방에서 밤이면 자고 낮에는 잔심부름이나 아니면 골방에서 정 사장 진을 빼는 빠구리를 한다 하였다. 그러며 언제든지 생각나면 사무실로 오든지 아니면 전화하면 보낸다 했다. 김 사장은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는 정 사장과 점심이나 같이 하려고 정 사장 사무실로 차를 몰았다. 정 사장은 방금 현장에 갔다며 연숙이가 반갑게 인사를 하며 의자를 주었다. 보자, 우리 연숙이 정 사장이 많이 예뻐하였는지 많이 예뻐졌어. 하며 엉덩이를 치자. 아이! 사장님도 하며 몸을 비틀었다. 사장님. 오늘 아침에 정양 언니나 황양 언니 중에 한 사람하고 빠구리 했죠? 하며 다그치듯이 물었다. 그러자 김 사장은 웃으며 자세히 이야기해 하자 연숙이는 한숨을 지으며 사장님도 아시지만 우리 아빠 엄마가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 있는 애들이 부러워 그 애들 집에 자주 놀러가서 잠도 자고 했어요. 할머니는 공장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셔서 내가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면 좋아하셨어요. 그때 살던 곳이 판자촌이라 나쁜 아저씨들이 많아 집에 혼자 두고 일하러 가시면 불안해하셨어요. 그날이 아마 토요일이었을 거예요. 할머니가 다니시는 공장 구내식당에 인순이 집에 가서 놀다 자고 온다 하자 할머니는 그러라 하시기에 인순이 집으로 갔었죠. 저녁 6시 정도였어요. 그래 인순이 집에 가 인순이를 부르자 인순이 아빠가 나오시더니 인순이가 엄마랑 시골에 외할머니가 편찮으셔서 갔다기에 실망을 하고 돌아서는데 인순이 아빠가 밥 먹었냐고 묻기에 안 먹었다고 하자 밥 먹고 가라며 하시기에 따라 들어갔어요. 마침 혼자서 식사를 하고 계셨던지 식탁에 반찬이랑 다 있었어요. 인순이 아빠가 밥과 국을 떠주시기에 같이 먹고는 그냥 나오기가 뭐하여 설거지나 해드리고 오려고 설거지를 하였어요. 말을 마친 연숙이는 그것이 좋았다는 표정으로 김 사장을 쳐다보았고 김 사장은 그때 알았다면 연숙이 아다를 자기가 깰 수 있었을 건데 하는 아쉬운 눈으로 연순이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3일 후 아침에 출근을 하자 황양이 사무실로 오더니 사장님 되었어요. 주란이란 애가 일단 한번 사장님 만나 보겠대요. 하며 호들갑을 떨자 김 사장은 눈이 확 커지며 언제? 하며 황양의 손을 잡자 황양이 몸을 김 사장에게 바짝 대며 근데 한 가지 요구가 있대요. 하자. 뭔데? 말해. 하자. 사례는 당연히 받겠지만 어디 사무실 격리로 취업시켜달래요. 하자 김 사장은 한참을 생각하다. 컴퓨터 할 줄 알아? 하고 묻자. 네. 그 애가 정보처리 자격증 가지고 있어요. 하자. 그럼 됐어. 우리 회사 전산하는 박양이 곧 시집 간다니 그 자리에 넣지. 하자 황양은 박수를 치며 그럼 되겠다. 하고는 전화기를 잡고 전화를 하였다.
그러더니 수화기를 들고 사장님, 오늘 오후에 시간 있으세요? 하고 묻자. 응, 있어. 하자 다시 뭐라고 하더니 장소를 어디로 할까요? 하며 묻자 김 사장은 수화기를 빼앗듯이 잡고는 너 공공하니? 하며 통화를 시작하더니 수화기를 놓고는 웃음을 지었다. 그러자 사장님 너무 심하게 다루지 마세요. 하며 웃자 김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 연습 한번 하자. 여기서 힘을 조금 빼야 수천여와 오래 즐기지. 하며 황양의 손을 잡아당기자. 아이. 하며 김 사장 옆으로 와서는 슬며시 안겼다. 주란이 우리 회사 다니면 저 안 예뻐할 거죠? 하며 입을 삐죽 내밀자. 오늘따라 시계가 마치 제 자리에 서 있는 기분이 들어 김 사장은 담뱃불을 끄고 일어나 사무실을 지나 현장으로 갔다. 관리자들 몇 명만 남자고 거의가 여자라 현장에만 가면 즐거웠다. 또 김 사장이 현장에 한 번쯤 들러주기를 몇몇 아줌마들은 바라는 듯하기도 하였다. 지난 야유회 때 2차에서 김 사장이 주물탁 놓은 김옥분 아줌마나 정영숙 아줌마, 그리고 윤근자 아줌마는 사장만 나타나면 눈빛이 달라짐을 김 사장은 잘 알지만 그는 아줌마들에게는 별반 관심이 없었다. 김 사장은 오히려 윤은지, 나 박은혜 등 젊고 생기발랄한 아가씨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 보니 현장에 가도 그들 옆에서 일하는 것을 보며 그들의 향기에 취하곤 하였다. 그러나 오늘 김 사장은 그들 곁에 안 갔다. 그들의 향기에 취하여 주란이란 아다의 향기에 별 느낌을 가지지 못할까 두려워서다. 김 사장이 김옥분 아줌마 옆으로 가자 그 여자의 눈에 광채가 나며 인사를 하였다. 김 사장이 그녀의 브라자 호크 부분을 가볍게 치자 그녀는 몸을 바르르 떨림이 김 사장 손에 전해지자 속으로 웃음이 나왔다. 김 사장이 힘 안 들어요. 하고 말하자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요즘 우리 김옥분 여사 고민이 있으신지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어요. 하자 사장님이 제 고민 풀어주실래요? 하고 말하고는 얼굴을 붉히자 점심 드시고 사무실로 와요. 상담하지 뭐. 하고 자리를 뜨자 그 여자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녀는 지금 나이가 37인데 남편이란 작자가 허구한 날 술 타령에 월급 타서 어디에 쓰는지 봉투의 절반만 들여다주고 부부 생활도 거의 안 해주다 보니 미칠 지경이었다. 김 사장이 사무실로 들어가자 황야이 사무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옥분이는 사무실을 지나 사장실을 노크하자 김 사장이 들어오라 하자 들어가서는 망부석처럼 서 있자 김 사장이 자리를 권하며 앉으라 하자 마치 귀신에 홀린 것처럼 김 사장 옆에 앉자 김 사장이 흐물흐물 웃으며 그래 김옥분 여사 고민이 뭐요? 하고 묻자 그 여자는 와락 김 사장의 품에 안기며 딱 한 번만. 딱 한 번. 하고 김 사장 등을 잡고 끌어안으며 우리 이웃에 사는데 아저씨가 날마다 고주망태니 하고는 사무실을 나갔다. 시계를 보니 1시에 가까워 가고 있었다. 인터폰으로 정양에게 2시 30분에 깨우라 지시하고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정양이 와서 깨우자 일어난 김 사장은